안녕하십니까. 10연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오늘도 열려 있는데요. 실시간 한마디 기능 나가고 있습니다.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보시면 좋고요. 그 의견들 가운데 좋은 의견들 그리고 재미있는 댓글들은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특이점에서는요. 발표 예정인 대통령실에서 12대 전략기술 요거 관련해서 업황에도 과연 모멘텀이 좀 생길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팜, 그리고 AI 등등 해서 미래 먹거리 아이템들 특히나 이렇게 최첨단 산업 관련해서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한 업황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동안에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했었던 카카오 사태 시스템은 먹통이 됐고요. 주가는 폭락하면서 시작하자마자 3조 원이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어떻게 될지 4분기에도 암울한데 투자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계속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재에서 폐배터리,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등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특히나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과연 좋은 실적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건지 2차 전지 관련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월수팀이랑 함께 합니다. 왼쪽부터 한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최창주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주 매니저님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이요?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요? 금요일날 시장이 빠져가지고요. 미국장이 3% 빠져가지고 밥맛도 없더라고요. 다이어트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딱 개장할 때는 살짝 공포감이 좀 있었겠네요. 공포감은 있었는데요. 예. 딱 10분 지나고 나니까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하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2차 전지가 뜨면은 이거 안 빠지겠는데 2차 전지 비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심을 좀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끝까지 좀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그래도 힘을 좀 받는 건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시간차 공격으로 미국이 또 롤러코스터 타는 거 보면 이게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는데요. 뭐 차트 놓고 한 일주일 정도로 보게 되면 그냥 하루가 올라가고 다음날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형태만 나타나고 있을 뿐 뭐 아직 방향성은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저가만 지금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라인을 구축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오늘까지 코스피에 10일 순매수에 있거든요. 이런 것 지금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순매수에 대한 영향들이 좋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로 봤을 때 코스피를 보게 되면 또 원체 많이 내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쪽에서 연계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거꾸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왜 계속 사는 겁니까? 그냥 환율하고 연동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기군데 뭐 외국인들이 실제로 살려고 들어온다기보다 그냥 환율과 연동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단순히 이제 환율이 내려가지고 있고 환율 적정 레벨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연동되는 자금들이 매도보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와 종목에 좀 집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일단 아침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서 섹터를 찍던 종목을 찍던 선택을 하거든요. 그 선택이 오늘은 2차 전지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외국인들이 쏠리는 쪽이 확실히 지금 유리한 측면에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주제별로 섹터별로 좀 수익 날 수 있는 쪽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해서 저희가 특이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이점 3개를 갈 건데요. 여러 가지 특이점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이건 뭐 단독 보도가 나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12대 전략 기술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된 업황 전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분은 판넬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 분야,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팜, AI 등등 앞으로 우리가 꼭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빠져선 안 될 그런 기술들을 총망라한 그런 전략 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지금 이런 IT 분야 안보랑 같이 엮여서 국제적으로도 정치, 정책 이게 지금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더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업황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판넬 보여주시죠. 자, 한균수 매니저님 판넬부터 가보겠습니다.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쪽에다가 가장 큰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라고 봐도 될까요? 오늘 저 단독 보도가 뭐 후속으로 디테일하게 사실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첨언을 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예.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키워드 메리트가 가장 보이는 거는 뭐 모빌리티고 자율주행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쪽에서도 사실 지난 미국에서 뉴스를 또 봤는데 어디죠?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서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람이 없는 그 무인 택시가 도로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빨리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율주행, 첨단 모빌리티 기대가 된다.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인정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뭐 12대 무슨 뭐 과제를 해가지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게 먼저일까 한번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네. 그래도 증안기금 이런 건 마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공매도 금지 우선이다. 당연히 중앙기금 저는 뭐 늦게 들어와도 된다고 봐요. 예. 공매도 금지부터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로 가볼까요? 장기 전략. 요거는 단기로도 뭔가 수급이 안 들어올까요? 그냥 정부가 말하는 거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단기 전략이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장기 전략을 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얘기가 명확하게 나타나 주던 아니면은 이 기업을 더 명확하게 좀 밀겠다라는 식으로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 이슈는 그냥 장기 전략이라서 중간중간 세부 내용이 좀 확인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 분야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우주항공 분야 쪽으로 오늘 조금 쏠렸던 모습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럼 모멘텀적으로 재료적으로 이가람 매니저님은 크게 기대하는 건 없으실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할 만한 내용은 오늘 기사만 봤을 때는 일단 이걸로 보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균수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12대 전략기술 발표 예정. 요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까? 뭐 12대 전략 기술이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인데 뭐 여기 들어가 있는 키워드 뭐 우주항공,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양자 컴퓨팅, 첨단 바이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뭐 이런 식의 국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략 기술을 이제 발표하는 게 뭐 지금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정부마다 특색이 딱 들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뭐 다 알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겠다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첨단 바이오 육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거의 대부분 정부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라서 큰 틀에서는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이제 정책 지원이 나왔던 거랑. 그 중에서 보면서 이제 좀 그래도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앞에 판넬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정도인데 그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성장 산업이고 지금 이제 완전 초기 단계 개화기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정책 지원해 주는 게 물론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넓은 건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기사와 관련해서. 근데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 내용이 실제로 후속 보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다
적어도 저 기사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 이거를 제외하고 소주제로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이쪽에서는 뭐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IT 관련해서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뭐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온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뭐 내용은 사실 두루뭉실하게 두루뭉실해요, 우리가 진짜. 알고 네. 있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요게 우리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미리 좀 노려보는 개념이 좀 강합니다. 어쨌든 모빌리티 쪽으로 말씀하신 김에 쭉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첨단 모빌리티 우리가 어느 방향성에 특히나 뭐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율주행 종목들 많죠. 제가 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위에 있는 게 뭐 퓨런티어, 두 번째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 번째가 이제 모트렉스, 이제 최창준 매니저께서 편입을 하신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내려온 걸 보면 당연히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실제로 종합지수 하락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종합지수 낙폭이 아니었으면 사실 뭐 이런 낙폭 아예 안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뭐 실적이 나오는 계통이 아니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테마라든지 일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연말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부터 이제 그 현대차 그룹에서 G90 신형을 내놓습니다. G90 신형을 내놓고 거기다가 OTA 서비스를 탑재를 해요. OTA가 오버디에어라고 해가지고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입니다. 뭐 예를 들어 펌웨어 업데이트 아니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차에 들어가 있는 업데이트를 할 때 중앙 서버랑 자동으로 무선 연동돼가지고 자동 업데이트를 걸어주는 게 OTA 서비스인데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OTA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탑재를 하겠다는 게 이번에 나오는 신형 제네시스 G90이 되고요. G90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또 있어요. 예. 고속도로 레벨 3 자율주행이 같이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G90 신형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엮여 있고 거기다가 OTA까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OTA도 자율주행하려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시가총액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OTA 연동이 다 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따라하려 하는 거고 올해 연말에 G90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엮을 거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처음 나오는 레벨 3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목을 꼭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스타트는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 제네시스 G90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2026년, 7년부터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생산하는 전차종 비싼 거 제네시스 라인, 뭐 그랜저든 소나타든 뭐든 이게 중가 저가 라인까지 전차종의 OTA를 탑재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차종 OTA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게 시장이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크는데 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 또는 누가 그 성장하는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크냐 안 크냐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뭐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준 매니저님,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공매도 금지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정확한 내용도 없잖아요. 예. 그냥 근데 이 예전에도 보면은 2020년도도 그렇고 그 전에도 보면은 12대 쪽을 많이 쓰더라고요. 12대. 12개 무슨 좀 뭔가 매력적인 정책 과제 숫자.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띠가 12띠라서 그런가요? 그걸 많이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참모들도 있을 거고요. 또 경제적인 그런 관료들도 있는데 예. 지금 금요일날 그 정도 미증시가 빠지고 환율이 그 정도 올라가고 또 최근에 공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 전망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는 좀 돈도 안 드는 일인데 공매도가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계속 한다 검토한다 이러는데 뭐 금융위원장도 있고 금감원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말씀이 틀려요. 그럼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시든지 해가지고 뭔가 이 조율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달 안으로 증시안정기금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보다 먼저 지금 뭐 벌써 10월 17일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왜 저런 거 나왔는데 선순위 후순위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좋게.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 솔직히. 네. 왜 죄송합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이 경제가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초쳐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매도 금지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죠, 저도. 네. 현실적으로 아직 위기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장 끝나고도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종합지수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 차트인데 오늘 간당간당하게 턱걸이 중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움직였던 구간을 제가 가로선을 그은 거거든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종합지수 전망은 잘 안 한다. 저 잘 못 맞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중요할 때는 제가 밤에 미증시 보면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끔 네. 진짜 안 좋을 때.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장중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으로 물 떠놓고. 국내 증시 장중 기도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업 올라가는 거 보여드리겠다. 진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역시 기도를 매일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왜 하냐면 예. 지금 이 움직이는 자리를 보면 진짜 간당간당합니다. 오늘 움직였던 자리에 여기가 진짜 머리가 아프죠. 이거 깨지면 또 머리가 진짜 아파지는 건데 갑자기 공매도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증한 펀드는 하기로 했으니까 그 확정이 된 거고 여기서 공매도 금지가 실제로 현실화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땐 이거 저점 깨져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한다고 치면 이거 깨지는 대신 공매도 금지 해준대. 아니면 이거 안 깨지고 공매도 금지는 없대. 그러면은 후자가 낫죠. 차라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V자 반등 한번 쏴버리면 이제 뭐 공매도 금지고 뭐고 얘기 이제 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럼 그때부터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여기서 전접점 한 2번 더 깨버리면 이제 아시죠? 네. 팻말 들고 이제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레벨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요약하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전접점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도 어렵다. 개인적인 바람은 됐으면 좋겠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안 깨지는 분위기예요. 왜냐면은 IT 대장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에다가 현대기아차 요새 분위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죠. 거기에다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IT 쪽에서 그래도 시총 높은 애들이 버텨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총 높은 애들이 2차 전지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이 올라가 버리면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피도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약간 해소가 되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매도 금지를 안 해주면은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임주, 메타버스, 바이오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약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타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여기서도 혹시나 지금 카드를 다 써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껴뒀다가 뭐 하시려고요? 예? 그거 아껴둬서 뭐 하시려고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아니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죠. 네, 또 쓰면 알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예. 중시한 경기면 더 투입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참 좋은 게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주제 정해도 아예 그냥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공매도 금지 얘기하시고 참 편한 방송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한번 넘어갈게요. 장기 전략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뭐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은 장기 전략의 어디 부분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 내용만 봐서는 사실 기사에 크게 부각이 된 게 많지 않아요. 뭐 부각된 건 양자 컴퓨팅이 있는데 부각이 된 게 많지 않아요. 뭐 부각된 건 양자 컴퓨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업계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계 사람들이 뭐 투자한 기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걸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쪽은 딱히 뭐 관심을 가질 만한 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한번 본다면 뭐 AI
AI 로봇 쪽에 대한 멘트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로봇 관련돼서는 확실히 좀 국내산, 국산화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본다면은 뭐 우주 관련 쪽이나 아니면 로봇 쪽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실제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투자를 많이 해왔었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조금 반응을 좀 같이 보였던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차트도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래에서는 이제 그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아래에서 저가면서 들어와줬는데 약간 이런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좀 가장 이슈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해서 종목이고 최근에 또 주가가 지수가 흔들린 데 불구하고 딱히 안 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우주항공 쪽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뭐 위성 쪽을 본다면 AP 위성 같은 종목들이 아래에 저가면서 들어와줬는데 이쪽은 사실 뭐 실적을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요. 물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은 원체 잘 나갔던 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지만 다른 종목들은 아직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감속기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감속기 같은 쪽은 국산화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랑 연초 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계속 삼성바야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붙을 거기 때문에 또 국산화 쪽 감속기 같은 경우는 국산화 쪽이 잘 진행이 된다면 물론 일본이랑의 기술 격차는 굉장히 큰 걸로는 알려져 있지만 뭔가 이쪽 감속기 쪽에서만 좀 잘 내용이 나타나 주기만 시작한다면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서 뭔가 하나가 좀 특출나게 좋아진다면 로봇 쪽이 가장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로 오늘 뉴스상에서는 그게 좀 보여졌고요. 그거 말고로 뭔가 하나를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자율주행이나 뭐 디스플레이냐 이쪽도 좋아지겠지만은 디스플레이 관련 쪽은 오늘 뭐 사실 중간에 선의 시스템 조금 올라가지고 뭐 코세스 이런 거 올라갔었는데 메타에서 삼성 임원진을 만났다. 그래서 뭐 삼성과의 협업을 원했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 뉴스로 올라갔던 거였지 실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만 가지고서 뭔가 그냥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그나마 좀 생긴다면 10월 말에 또 로봇 관련 종목 하나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일단 청약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협업 관련된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때요? 사실 반도체가 지금 뭐 최근에 뭐 실적 나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움직여줘야지 힘겨루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아예 패권 자체를 좀 뺏기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요 국가에서 이렇게 미래 비전, 뭐 전략 기술 발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도체 한규수 매니저는 좀 힘을 요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정책 지원은 뭐 계속 들어가는데 큰 틀에서는 뭐 바뀌는 건 없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뭐 그냥 사이클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정부가 도와준다고 뭐 도움은 당연히 되겠지만 뭐 대단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책 산업 육성하고 그런 거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가의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IT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큽니다. 정부 뭐 재정 뭐 금융정책 세제 지원 뭐 이런 걸로 건드리기에는 덩치들이 또 너무 크셔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하이닉스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게 삼성전자가 1월에 무려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무려 장중에 96,800원까지 갔다 온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종가가 56,000원대니까 뭐 마이너스 40%가 넘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이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희망을 가져볼 만한 거는 종합지수가 여기 밑에서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최상주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코스피가 안 빠질 것 같다고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솔이 버텨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시총 1, 2, 3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가 엄청 큰 겁니다. 종합지수가 오늘 내일 하는데 얘네가 고개를 돌렸다는 게. 근데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보다 사이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사이클의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보통 사이클 저점이 나올 때는
너무 메모리 값이 안 좋아서 가격 방어를 하려고 메이저 칩 메이커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산량 그리고 앞으로 설비 투자하는 캐펙스를 줄이기 시작할 때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정설인데 최근에 설비 투자 축소를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마이크론, 키옥시아,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모두 다 사실상 웨이퍼 투입량 줄인다고 했으니까 감산이잖아요. 그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V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부터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정말 짜증나시고 다 아는데 조금 더 짜증나셔도 이제 진짜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삼성전자를 무슨 5만 6천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자. 첫 번째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시기다. 첫 번째 가격에 대한 판단 이겁니다. 지금 가격이 과연 싼 게 맞을까? 종합지수 때문에 억울하게 내려온 게 맞나? 싸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이거 싼 건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 10년 동안 싼 가격이 계속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투 콤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맞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격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싸다는 결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인 감산이 다 같이 결정이 돼 있어서 메모리 현물가 고정거래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 사실 뭐 그 투콤보가 끝났기 때문에 뭐 지루하셔도 들고 계시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삼전 하이닉스를 사시거나 아니면 소부장을 무조건 들고 있어야죠. 사야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짜증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들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설명은 뭐 잘해주셨지만 결론은 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요 전략 그쪽이랑은 뭐 큰 수혜 강도는 없다. 바꾸기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요거 관심 없으신 이유가 12대 전략기술 발표 요게 관심 없으신 이유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크게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지 모멘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방산하고 엮여가지고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양자도 있고 또 AI 다 있는데 숫자가 나오는 게 지금 우주항공 방산하고 엮인 그런 섹터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노봇 같은 경우도 두산 정도가 이제 자회사 통해 가지고 괜찮고 그 다음에 노봇도 숫자가 나오는 게 없고 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은 게 뭐냐면 삼성자산운용에서 노봇 관련된 그런 ETF 출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쪽 자금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쪽이 좀 주목을 받았고 또 애플에서 또 테슬라에서 AI 관련된 그런 이벤트를 하면서 노봇 관련해서 출시를 했는데 공개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이건 아니에요. 현대차에서 샀던 그런 그 노봇 관련된 그런 저기보다 못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뭐 내년 같은 경우 5%가 유지되는 시점에서 과연 숫자도 안 나온 쪽에서 그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거보다는 숫자가 나오는 쪽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적 전망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실적 전망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진 애들. 그런 애들 반도체 소부장에서 또 골라도 되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빠지는 이 위치에서 소부장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안이 있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쪽을 지금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좀 현재 대장주적인 그런 종목들 또 업종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보다는 더 큰 틀의 다른 전략을 그렇죠.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하나만 한번 소화를 해볼까요? 이민경님께서 오늘 디스플레이 바닥 찍어서 상승하나요? 실적 안 좋은데 상승하던데요. 로봇 관련해서 상승하는 걸까요? 웨인 프로그램 계속 매수가 하던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데 불안합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 매수는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는 거는 고가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저가 있는 거를 매수를 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큰 의미가 들어가려면 한 자금 집행이 돼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조금 세게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지금 고가 있는 거를 팔고 저가 있는 거를 사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의 형태이다라고만 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의 디스플레이 상승은 크게 의미까지 부여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길수 매니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 이가람 매니저님, 최창준 매니저님은
큰 틀에서 내가 가진 종목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국가 차원의 정책을 확인하는 정도지. 그렇죠. 모멘텀은 세게 안 붙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거 뭐 알겠습니다. 법정 기분입니다. 판사님이십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큰 흐름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카카오 할까요? 아니면 2차전지 할까요? 어떤 게 편하세요? 뭐 다수결로 해야죠. 다수결로? 이거 어차피 둘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해야죠. 근데 시간이 또 나중 가면 모자라요 항상. 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게 좀 더 할 얘기가 많으세요? 사실 카카오 얘기는 뭐 이슈는 많이 됐지만 사회 면에서 좀 이슈가 되고. 카카오는 그냥 짜증이 많이 나는 얘기죠. 네. 그럼 카카오를 뒤로 빼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요즘 좋으니까. 아니 뭐 카카오뱅크 망하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뭐 주주분들 울상이니까. 아는 분들이 말씀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갑자기 내도 못 빼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여간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또 SNS 같은 게 많이 예.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긴 하더라고 진짜 안 되니까. 불편하죠. 불편하죠.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짜증과 원망과 푸념 요거는 뒤쪽으로 좀 넘겨보도록 하고요. 조금 좋은 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기점 보여주시죠. 2차 전지. 와, 이 시세가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소재가 올라오고 셀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튬 관련주까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가 진짜 세구나. 역시나 최근에는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진짜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나와주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온갖 악재들은 2차 전지 시장 주도주 될까? 요거를 세 분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부터 먼저 판넬을 보도록 하죠. 양호. 양호라고 쓴다는 건 저도 사실 2차 전지를 막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믿을 만한 게 그렇게 네. 많지 않지 않나. 많지 않죠. 네. 그런 좋습니다. 의미에서는 상대적 평가로 양호보다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양호라는 게 이게 뭐 그냥 나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예. 괜찮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한 거라서 그리고 예. 이 업종 자체가 2차 전지가 이제 계열별로 움직이는 게 너무 달라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아니면 뭐 알박, 동박부터 해서 장비주까지 움직이는 게 무슨 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예. 업종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양극재 개통은 좋은데 저는 오늘 잠깐 나온 공개 방송하면서 뭐 대주전자재료, 천보, 솔루스 첨단 소재, SKC 저는 지금은 양극재보다 이런 애들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통마다 좀 달라서 제가 정확히 막 업종이 좋네 만약에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통마다 다르다. 네. 개통마다 다르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자, 오른쪽에 2차 전지 매니아 우리 최창주 매니저님은 뭐라고 써주셨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세계 넘버 1 거기다 에코프로. 내일 실적 발표 있나요? 아니 지금 세계에서 뭐 나스닥 시장, 다우존스 시장, 일본의 니케이 지수, 거기에다가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 다 통틀어 가지고 시총 상위 12 종목 중에서 예. AG엔손만큼 강하게 오른 종목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그 일본의 도요타하고 또 배터리 공급한다는 그런 그 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세계 최고의 그런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9개 회사하고 지금 배터리셀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 미국의 합작법인 진출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지금 LNF 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거기에다가 포스코 케미칼 4인방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가장 못 올랐던 그런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정도고 그 다음에 그 LG엔솔이 무조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LG엔솔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냥 AG엔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수주가 나오거나 투자가 되는 기업들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들이 적어드린 건 뭐냐면은 폐배터리. 알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자,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로 가볼까요? 실적 시즌. 역시나 그 LG엔솔도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25% 이상 잘 나왔다. 요게 이제 실적이 다 망가져 가는데, 미국마저도 망가져 가는데 컨센서스보다 높게 뭔가 보장이 되는 실적이, 그런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밖에 나올 게 없다. 약간 이런데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만약에 삼성전자 컨센 대비 잘 나갔다면 이제 IT 반도체도 그런 기대감이 또 들어갔을 텐데, 뭐 글로벌 어느 나라보다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이번에 TSMC 말고는 잘 나온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은 좀 안 좋게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지금 2차 전지에서 국내에서는 LG엔솔이 가장 첫 번째로 발표했는데 컨센 대비 잘 나오긴 했으나 물론 컨센이 조금 낮게 형성은 되어도 있었지만은 뭐 컨센보다 잘 나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믿고 보는 2차 전지가 되는 컨셉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컨센서스와 지금 좀 부합적으로 나타나고 조금 더 상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도 있고 리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붙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 자금들이 외국 애들에서는 삼성전자로 완전 몰빵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 외에 코스닥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로 프로그램이 완전 몰빵이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뭔가 자금들이 오늘 일단 2차 전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오늘은 하루 당일 천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고, 지난번에 7월에서 8월달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실적이 좋았던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테슬라만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좋게 말씀을 하시니까 세 분께 뭐 각자 여쭤볼게요. 한기수 매니저가 아까 주식 관련해서 타이밍이랑 가격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2차 전지에서 타이밍과 가격이 괜찮은 종목들 아니면 그 카테고리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차트를 띄워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이에요. 메뉴에 있는 애들이 뭐 대주전자재료, 두 번째는 첨보, 그리고 SKC, 솔루션첨단 소재, 동아기업 이런 애들입니다. 주가 최근에 움직이는 그 라인을 보면 제가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양극재인 애들은 뭐 전고점 왔다 갔다 하거나 전고점 박스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얘네 주가 보면 확실히 가로선 그어진 라인들을 보시면 주가 메리트가 있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실적이 살짝 깨지거나 그런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 중요한 건 쟤네 뭐 증설 다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일부 종목이 깨져서 다른 애들은 아직도 본업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있고, 사실상 성장이 담보돼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음표는 성장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너 성장 속도가 혹시 좀 더뎌졌니?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건데, 더뎌졌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누워있는 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고점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40%가 기본적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오케이, 성장 속도 좀 더뎌진 거 인정이다. 근데 앞으로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속도가 40% 정도 클 줄 알았는데 매년 한 30% 크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 40%입니다. 전고점에서. 많이 빠진 건 마이너스 50%가 넘어요. 그럼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가격이랑 시기에서 가격은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요한 건 종합지수가 올해만 들어가지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30%대 중반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정도 내려오지 않았으면 사실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얘네 움직이는 이 가격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주가가 원래 크게 성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땡겨서 미리 가격에다 반영을 했는데, 그렇죠. 그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됐느냐. 근데 이미 고점에서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낙폭 과대라고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님, 내일 그 에코프로비엠 실적 관련해서, 그거는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적 시즌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창주 매니저님한테는 리튬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지금 타도 됩니까? 종목마다 틀리고요.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냐면요. 가장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톤당 달러 단위가 들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13, 리튬 같은 경우 킬로그램당
113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509달러예요. 좀 엄청나게 올랐죠. 4배 예. 이상 더 올랐잖아요. 근데 나머지 니켈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작년에는 좀 올랐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져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발트라든지 망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작년 대비했을 때 안정화되고 있고, 리튬이 지금 문제인데, 예. 리튬 같은 경우가 가장 2차 전지 그 핵심 그런 소재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LFP 배터리도 그렇고 또 NCA 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MCM 뭐 이런 것도 다 리튬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리고 배터리 금속 수요 전망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게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2023년도, 4년도, 5년도 해가지고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경우가 지금 연평균 성장률 늘어나는 수요 전망이 제일 높아요. 예. 코발트라든지 망간 같은 경우는 좀 낮고, 리튬 또 니켈이 가장 많이 좀 수요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프리카에서도 막 생산하고 막 이걸 캘 수 있고 그러면 되는데, 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또 최근에 금양 같은 기업들, 예. 또 리튬 사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점하는 게, 진출해서 선점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그룹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 관련돼서 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에서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현재도 지금 부산물 갖고서 폐배터리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은, 배터리 사업하고 2차 전지하고 폐배터리는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좀 보시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규모를 보게 되면 언제부터 많이 늘어나냐면은 2030년도, 2025년도에 가장 많은, 그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전기차가 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보통 뭐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게 되면 배터리가 노화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중고차가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배터리들을 못 쓰게 되고 수명을 다했을 때 그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하고 2차 전지는 그렇게 계속 앞으로 주목을 받을 거고요. 예. 비싸다 안 비싸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지속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현재 뭐 2020년도 기준으로는 중국이 84%도 거의 뭐 그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5년도 기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약간 57%도 그런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럽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봤을 적에 저는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도 성장을 하지만은 지금같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LG엔솔이고, 그거 관련된 그런 기업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서 진출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탑픽 찍어주세요. 탑픽 한 3개 정도. 하나요. 엔솔일 것 같은데. 하나 찍어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LNF 같은 경우 괜찮지 않을까요? LNF. 나는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수익 나는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원래 유튜브에다가 제가 주말하고요, 그리고 10월 3일날하고 이번 주 주말에 찍어드린 게 뭐냐면은 에이젠솔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찍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찍어드린 게 뭐냐면은 LNF하고 에코프로하고 또 모트렉스 이렇게 찍어드렸거든요. 이렇게 5종목을 찍어드렸는데, 저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반등시 비중 축소. 왜냐면 숫자가 나오려면 아주 멀거든요. 근데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이 쉬고 있다, 빠진다, 그랬을 때 솔루스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가요 상승으로? 못 가겠죠. 나는 그게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 이제 실적 시즌 얼마 안 내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오늘 장중에 벌써 실적 발표한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를 시작했고 사실 3분기 실적 시즌이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3분기 실적이 딱 이제 찍히는 보통 실적이 이제 발표가 밀집되어 있는 건 이제 11월 초중순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발표 오늘 뭐 장중에 ISC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최근에 나오는 애들 좀 빨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안 해도 되거든요, 아직. 근데 또 이제 내일이나 이번 주 계속 이어가지고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발표 빨리 하는 게 특징이 네. 원래는 실적이 좀 좋을 때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뭔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발표한 ISC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빨리 해가지고 약간 네.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좀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 그럼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지난번에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요. 회사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라고 이제 포털 검색에다가 치시면은 에코프로 BM 이제 사이트에 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식투자 정보 쪽에 오시면은 IR 자료실이 있습니다. 요거 내에 실적 뜨게 되면 이제 컨퍼런스 콜 자료들이 좀 미리 뜹니다. 요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3분기도 ASP가 상승이 될 거고 성장성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봤을 때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더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계속적으로 양극재 전방 수요가 증가될 걸로 전망된다. 이런 식으로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3분기도 좋구나라고 해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좋았던 거였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도 있는 거였고 최근에 아래에서부터 부담감이 없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그 이전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멘트들도 결국은 주가가 내일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될 것이냐 과연 3분기에 올라갔던 것만큼 4분기도 성장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시장에서는 4분기는 조금 이 상반기만큼 하반기는 분기 성장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시작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증권사 애널들의 코멘트도 이 IR 자료를 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코멘트 작성하니까 그거 올라오기 전에 좀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셨다가 자료가 뜨게 되면 자료 보고서 4분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좀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거 한번 내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에코프로 BM 관련해가지고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원래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다른 소재주들이 떨어졌을 때가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거 쓰지 말아라. 원재료 자체를 거기를 쓰지 말아라. 그래서 유일하게 뭐 안 쓰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요런 데가 또 수혜를 또 받는다고 생각해서 올라간 건데 그런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건데 실적이 뭔가 잘 나온다, 기대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해 봐도 괜찮은 건지. 일단은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선반영되면서 미리 올라왔어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2차 전지로의 주가 모멘텀들이 결국 실적으로의 모멘텀이 많이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올라가 버리니까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또 LNF도 같이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장중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장중에 무려 9% 가까운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가면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가고 그 외의 종목까지 같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시장이 2차 전지를 선택한 만큼 그래도 뭐 좀 기대감은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가이던스 예시에 따라서 주가가 밀릴 거냐 올라갈 거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고 예. 그런 거는 시장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결정해 줄 거기 때문에 그 반응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기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늘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하고 또 합작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출한다 그러면은 예. 양극재가 또 그만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 또 LNF, 에코프로 BM 이렇게 그 4대 저기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까지. 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이젠솔하고 아마
조만간에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요.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증설 플러스 수주 나올 겁니다. 수주 먼저 나오고 이제 증설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번에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에 그거 더 빠졌었던 적도 있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 지금 현재 양극재 만드는 게 2만 톤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5만 톤 증설하고 있고 이거보다 아마 추가적인 증설이 더 많고 과거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량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진정한 2차 전지 양극재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아마 밸류도 좀 더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거는 어저께 에이지엔솔하고 토요타 관련돼가지고 그런 이슈 실제로 때문에 오늘 장중에 그 얘기 돌았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뉴스는 안 나왔지만 에이젠소 관련해서 아마 수주 공모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또 멘트가 돌아가지고 아마 더 많은 상승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궁금해요. 2차 전지 워낙 좋아하시니까 지금 이 트렌드에 맞는 저는 단기적으로밖에 요새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 2차 전지도? 중장기 볼 수가 없는 게 예. 아니 마크스 직전 고점에서 떨어져 버리는데 하락했을 때 그게 30-40% 빠져버리는데 뭘 중장기도 해요 지금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 아 그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고 그때 트레이딩도 좀 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세요? 좀 요즘? 아까 LNF 같은 종목 지금 증시 안정기금 펀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드르륵 할 거거든요. 예, 매수가. 그랬을 때 LNF 같은 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LNF 매력적이다. 지금 미국에 진출하는 게 불허가 됐는데 결국은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국내 업체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든지 해서 만들든지 갈 방법은 가능성이 찾을 많아요.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미국 쪽도 필요한 거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요? 탑픽 종목을? 뭐 워낙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하고 다른 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좀 4분기에 장비주들이 4분기에 좀 수주 모멘텀이 좀 몇 가지가 나올 게 있어가지고 전 장비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증권에서 올라왔던 리포트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4분기 이제 유럽 쪽입니다. 미국 쪽이 아니고 이건 유럽항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도부터 장비가 설치가 될 걸로 지금 유럽 쪽에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장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올 4분기에 나타나야 내년도에 장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유럽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G엔솔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장비들도 LG엔솔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제 위에 보이시는 게 DNT라는 종목이고 아래에 있는 게 아바코라는 종목인데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그동안 부각을 받지 않았던 종목 장비사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LG엔솔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DNT와 아바코가 올라가지고 있고 맨 아래에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은 이제 그 유럽사,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회사들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수조원대가 나타났었는데 아마 수주공모시는 4분기부터 한 2천억 원대의 수주공모시가 나올 게 있다라고도 사측에 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소재도 좋지만은 번외로 봤을 때는 장비사들도 조금 강한 흐름은 안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은 장비사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요 세 종목 정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담보가 되고 성장이 담보가 되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섹터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역시나 안 좋은 수익률 안에서도 내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2차 전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보시면 조금 우라통이 터지실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특이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주말 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스템은 먹통, 주가는 폭락, 카카오 그룹주 과연 어떻게 될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카카오 요거 합쳐서 오늘 막 떨어진 거 얘기하면 몇 조 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악재와 악재가 겹치고 성장주가 또 뭐 악재도 겹치고 하면서 카카오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카카오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세 분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싸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톤이면 굳이 안 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좀 기다렸다 해볼 것 같아.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이 역발상을 많이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차트를 보면 이거 예. 작년이죠. 작년이랑 재작년에 한참 올라갈 때 위에가 카카오고 밑에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작년, 재작년 얘네 한참 올라갈 때 그 카카오 별명이 있었잖아요. 오늘이 가장 싼 주식. 매일마다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그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안 쉬고.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한 16, 17만 원, 막 15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4만 원대예요. 지금 거의 지금 고가 대비해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빠진 게 마이너스 한 70%대 초중반, 마이너스 73, 4% 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 여기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이랑 지금 내려갈 때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면 저때 앞전 구간 시세 한참 랠리 때는 포드 PER 막 50배, 60배 그냥 넘어갔거든요.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PER을 넘어갈 정도로 이제 그 IT 플랫폼에 밸류를 많이 줬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막 20배, 30배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럼 확실히 말했을 때 PE 밴드 상에서 놓고 보면 밴드 하단 터치를 이제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PER만 놓고 봤을 때는 저때에 비해서 실제로 주가만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적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많이 깨지진 않아서 실적이 또 그래서 PER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게 뭐 주가만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제로 밸류로 봐도 이게 싸긴 싸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IT 플랫폼에 줄 수 있는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되냐. 당연히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독점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 멀티플을 좀 많이 줘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런 플랫폼 대형 회사들은 문제가 되는 게 사고를 한 번 치면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오늘 카카오 또 하니까 이제 카카오 타겟팅 해가지고 정부 정책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 싸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가격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싸긴 한 거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맹점은 당분간 계속 두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3억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창주 매니저님 판넬로 가볼까요? 최창주 매니저님은 신뢰 X. 신뢰가 없다.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죠. 문어발식으로 상장을 시켜 자회사 상장을 시켰고 그리고 진짜 뭐랄까 처음 초심을 좀 잃어버렸죠. 그 서비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최근에 뭐 하나 하려 그러면은 복잡해요. 뭐 전화도 뭐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복잡하고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같은 것도 해봤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계정 뺏어버려요. 뭘 뺏어버려요? 계정이요. 계정을? 네, 저희 우리 카카오 플러스 그때 했을 적에 안 해봤어요? 아, 그 얘기하신 거구나. 돈 내라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억하심정이. 돈 내라 그리고 계정 뺏어 내 건데. 내 건데. 분할을 너무 많이 해요. 분할 상장 이거. 여러 가지 네. 사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뭐 그냥 독부장군도 아니고 그냥 다 먹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한규수 매니저님이 그 차트 보여주실 때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PER을 좀 세게 줬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뭐 하나 떼내가지고 뭐 잘 된다 싶으면 하나 떼내서 분할 상장시키고 거기서 또 뭐 경영진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안 나올 때였어서 맞아요. 우리가 지금이랑은 좀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비상장 계열사 합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개 되죠? 대한민국 탑입니다. 계열사 숫자로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이가람 매니저님은 한 3번을 고쳐 쓰시던데 그림을 하나 그리다가 또 지우셨고 그 위에 글을 쓰다가 지우셨고 그림 잘 그렸는데 왜 그렸어요? 공매도 1위. 뭐 화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기 송충이 같은 거 하나 그렸는데 이상한 뭐 쿠키도 아니고 그 전에 그렸던 그림은 뭡니까? 어차피 지웠으니까. 또 지웠으니까 또 비유를 한 건데 그 비유가 사실 지금 주제 조금 안 맞는 거 지웠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뭐였냐면 그 게임이었어요. 프로토스라고. 프로토스? 네, 프로토스 안에 파일럿인데 그 파일럿이 있어야지 프로토스의 건물을 지어서 건물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 파일럿 하나 터져버리면 건물이 아예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생산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지금 카카오였다. 네, 서버 터지니까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게 파일럿이 여러 개 지어놨어야지 건물이 안 터지는데 이게 한 군데다가 놨다 보니까 네이버하고 다르게 카카오가 좀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거 적어드린 거고요. 공매도 1위는 오늘 사실 그 공매도 현황을 보니까
금요일 대비 공매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카카오는 오늘 공매도 1등을 차지합니다.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는 걸 되게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주가 레벨에서도 공매도가 쌓였다는 얘기는 당분간 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당분간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하시면서도 좀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 결혼 자금이 또 카카오에 또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올라갈 때까지는 당분간 결혼을 못 한다는 거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 채팅 하나 있어요. 기본충실님께서 이런 거 좀 슬프면서도 우프면서도 카카오 종토방에서 본 탑 댓글 자사주 소각하랬더니 데이터 센터를 소각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슬프네요.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압도적으로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 뭐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아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가격에 이 시기에 팔 거냐라고 얘기를 했듯이 카카오는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으면 너무 늦었다가 조금 더 비중이 클까요? 그거 진짜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 자회사 쪼개기만 좀 안 했어도 그냥 이거는 그래도 가봐야 돼요 이러는데 그쵸. 자꾸 쪼개시니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올리려다가 이제 살짝 욕 나오니까 슬슬 다시 내려가잖아요. 간을 이제 찍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올려볼까? 분위기 안 좋다 내려가라. 그게 더 나빠요. 그렇죠. 반복이 근데 하니까. 중요한 건 그게 상장을 영원히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100% 라이온하트는 다시 상장을 하려고 눈치 보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계통에 있는 애들이 카카오 페이뱅크부터 게임즈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고퍼 업종이에요. 고퍼 업종은 시장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가 상장을 해도 장이 좋을 때 하면 10조짜리 회사가 장이 안 좋을 때 하면 시총 밸류를 3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시장 하려고 했다. 야 다시 내려 이러는 거 나중에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금 밴드가 딱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 원래 직전에 움직이던 정고점이 3,300이잖아요. 지금 2,200인데 코스피 제 생각입니다. 코스피가 한 2,700, 800 여기 딱 올라오면 조용히 이제 다시 상당한다고 이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주주분들은 야 조용하다 싶었더니 또 올라오는구나.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이 트라우마를 계속 안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하는 거 뭐 인정입니다. 근데 분할해서 상장은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너무 이렇게 상장시키면 사실상 이론상으로 무한대 상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국민적 여론이 이런데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네. 과연 장사할 생각이 있나? 주주들 생각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까지 좀 그렇죠. 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참 다행인 게 이번에 정치권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번에 물적 분할 상장하는 거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거는 기업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정부가 개입해서 정책을 맞습니다. 만들어서 규제를 걸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규제가 지금 실제로 세팅 중입니다.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걔네 상장 어려워요. 엄청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물적 분할 제동거는 요건을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제동을 계속 걸어주셔야 됩니다. 세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잠깐 요것만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럼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팔아요? 그거는 비중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그거 잘못 얘기하면 안 비중. 되죠. 네. 비중 따라 참 좀 진짜 다르다.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면 웬만하면 그냥 가봅시다 이런 쪼개지는 않잖아요, 걔네는. 근데 카카오는 이게 너무 쪼개지니까 카카오는 사실상 뭐 지주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라 보기 어렵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판단을 네, 또 하실 것 이상입니다.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최창준 카카오 기자님. 예. 그룹도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있잖아요. 우리 사주 직원들도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거기 네. 지금 분위기가 와 말도 이게 아닙니다 진짜. 진짜 누구를 위한 쪼개기냐, 그죠? 그때 대주주 있잖아요. 그 대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분들만 돈 벌었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전략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이제 감사 관련해가지고 청문회에서도 이제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불에 나서 아예 전 국민의 이런 통신망이 마비되는 거 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필요성,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거에 대한 주가 움직임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증권사 보고서도 그렇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아무래도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카카오처럼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정부에서도 작년인가요? KT가 올 초였나? KT가 예전이군요. KT가 한번 불났었을 때 예. 그때 카드 단말기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카카오한테 너네 이거 분산해라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분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서 예.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될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세종시에다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가 또 들어오거든요. IDC. 그런 거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들어올 건데 이제 뭐 그거 외적으로는 그런 관련 종목들도 사실은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진짜 큰 데이터 센터들은 다 대형주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좀 수혜가 제한적일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갖고 계신 분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네. 좀 지나가는 과정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원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진짜 자사주 매일 뭐 소각할 거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난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판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판단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 보면은 아휴, 그냥 쭉 갖고 갈란다 이렇게 된 거 뭐 약간 이런 분들 자포자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좀 그 중계석 가서 세 분께서 좀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중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티켓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대통령실에서 12대 전략기술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뉴스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악재를 뚫고 시장에서 좀 방어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와 반사이익, 네트워크, 보안주, 플랫폼, IT 관련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짚어드렸습니다.